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재테크, 금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최소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은 들어보셨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대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고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때, 금융생활을 하실 때에는 어떤 포인트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1, 2, 3 금융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정말 흔히 들을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제1, 2, 3 금융권이라는 용어가 금융권의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미디어와 언론에서 편의상 이 금융기관들을 분류를 해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정착이 되어서 금융권에서도 마치 정식 용어인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1금융권은 다른 것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1금융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예금은행을 칭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막 예금은행이 무엇인가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그것에 무엇이 속하는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제1금융권에 속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금은행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시중은행도 포함이 되고 외국계 은행도 포함되고 지방은행도 포함되고 특수은행도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등 모든 은행들이 제1금융권에 속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2금융권은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 예금은행들을 제외하고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회사 등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이 제2금융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기관들, 금융기관들은 실제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업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상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전에 한 구독자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어요. 희애님, 이번에 우리자산운용에서 5%짜리 금리를 보장을 해주는 적금 상품이 나왔는데요. 저는 금리가 높으니까 가입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께서는 이거는 은행 상품이 아니니까 위험한 거 아니니 가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가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은행 상품이 아닌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은행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NO,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들은 예금은행으로서 제1금융권에 해당하고 그 외에 카드사나 자산운용회사나 보험사 등은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자산운용은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인 것은 맞지만 엄연히 얘기해서 은행은 아니죠. 우리자산운용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으로서 5%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수익률을 챙겨주는 입출금 통장, 계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위험한 거 아니니 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들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적금처럼 손실이 없는 상품인지 우리가 넣어두어도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새마을금고도 그러면 제1금융권 은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B,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언론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게 새마을금고 직원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자막으로 은행원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를 은행원으로 소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얘기해서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 속하고요. 그래서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맞고 고객께서 뭐 적금이나 보험이나 카드 등의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은행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3금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보통 3금융권 하면은 뭔가 위험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벌써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4금융입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금융, 업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인 거죠.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1금융권에서도 대출이 힘드시고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힘드신 분들은 4금융으로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금융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높게 매겨서 대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어서 손을 담궜다가도 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자가 정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서 갚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뭔가 궁금증 하나가 더 스물스물 올라오실 텐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뭐 카카오뱅크랑 K뱅크는 이 편리성에서 뭐 다른 금융권이 정말 따라오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플의 편의성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몇 금융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제1금융권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은행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죠.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이런 곳들은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맞지만 정식 은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금리를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 금융기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험이 되는 상품인지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챙기시고 재테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재테크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1, 2, 3 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턱대고 고금리의 상품만 찾고 무턱대고 우리가 잘 굴릴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탄탄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 용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뼛속 깊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채널에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